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구조에 관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릴 때 마음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아차림을 강화하고 나의 괴로움을 놓아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마음 공부나 마음 수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생긴 마음 구조입니다. 이 그림은 서강 스님의 책 치유하는 유식일기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수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러한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의식, 나의 자아의식, 그리고 저장식, 오감 이러한 것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5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음 수행을 하기 전, 알아차림 수행을 하기 전에 가장 작은 것이 자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감은 5가지의 감각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감각을 느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오감각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식이라고 해서 내가 갖는 기억, 경험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과 경험들은 나의 자아의식과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아의식은 내가 갖는 생각, 계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는 생각, 계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느낌, 그리고 나의 정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한 어떠한 기억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갖는 생각이나 계산적인 그런 것들이 자아의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은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가져다 주며 그 느낌이 불쾌하거나 쾌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면서 나의 정서에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식이라고 칭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기 전에는 자각이 가장 적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자각이 적기 때문에 의식, 자아의식, 저장식, 오감의 지배를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럼 지배를 많이 받을수록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괴로움이 늘어나고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수행을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 구조입니다. 지금 앞으로 마음 구조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구조 1이고요. 이것을 중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생의 마음에서 이제 마음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갖고 알아차림을 연습하고 시작했을 때는 혹은 종교하고 상관없이 알아차림을 공부하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마음 구조 2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각이 좀 더 커집니다. 자각은 경험하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입니다. 참나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경험하는 나입니다. 나의 자아가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리고 이 저장식은 무의식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기억이나 경험을 통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 자아의식, 의식, 경험하는 나로서 자아를 참나가 지켜보는, 관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중생의 마음일 때 원래도 있었지만 크지가 않아서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제 조금 더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것이 넓어졌습니다. 이때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각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각이 영역이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에는 마음의 작용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성장과 변화, 깨달음에 대한 의지를 일으키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의지는 곧바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반응했던 자신의 마음 작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각이 적을 때는 의식과 자아의식과 나의 무의식, 저장식들에 의해서 습관대로 하게 되고 이 습관이 편하고 그게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괴로움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며 탐진치, 이 탐진치 삼독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과 탐진치에 대한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과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곧바로 예전에 썼던 그런 습관들이나 관점이 변화되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자각이 내가 하는 의식보다 조금 더 커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 구조 두 번째고요. 깨달음을 향한 의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세 번째 마음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마음 구조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이때에는 이 자각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확대가 돼서 의식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의식 수준에서 감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자각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그라지며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느낌, 감정 등이 곧바로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곧바로 자각이 되고 알아차려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구조 세 번째 마음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을 관통한 자각의 마음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장식은 기억과 경험들로 인해서 쌓이는 무의식을 말하고요. 자아의식은 내가 갖는 생각, 계산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나의 느낌, 정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감은 5가지 감각을 말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느껴지는 것들로 인해서 상호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저장식, 자아의식, 의식 또한 상호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과 정서적인 부분, 나의 지금 기분, 느낌, 이러한 것들을, 감정,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마음구조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각의 영역이 의식을 완전히 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알아차림이 빨라지는 단계입니다. 마음구조 두 번째에서는 알아차림을 강화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음구조 첫 번째는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전 중생의 마음, 탐진치에 중독이 되어 있고 습관대로 하는 삶의 마음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차림을 열심히 연습하고 능숙하게 되는 정도일 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느낌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알아차리는 그런 단계는 마음 구조 네 번째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네 번째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마음 구조 네 번째의 모습은 자아의식을 관통한 자각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각, 알아차림이 더 확대가 되고 커져서 나의 의식도 알아차리지만 나아가서 나의 자아의식, 나의 생각, 의식이 느낌, 정서라고 했잖아요. 자아의식은 나의 생각, 계산,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내가 어째서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인지까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감도 일부는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갖는 생각, 가치관,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답답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서 호흡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것도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오감을 알아차리고 나의 생각도 그리고 느낌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구조 네 번째는 자각이 자아의식을 관통함으로써 자아의식의 작용이 멈추고 자각으로 병합이 되어 의식과 오감 각식에 끼치는 자아의식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저장식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 진리를 보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진리를 보는 단계는 이 무의식까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근데 아직 마음구조 네 번째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 오감의 일부는 알아차리지만 무의식을 모두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가 좀 커졌지만 어떻게 해요? 이 무의식을 모두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하지만 분명히 이 자각이 많이 작았을 때보다는 괴로움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이고, 그 모르는 것은 나의 마음의 자각의 수준에 따라 무의식을 모를 수도 있고, 자아의식을 모르고 무의식을 모를 수도 있고, 의식과 자아의식, 무의식을 모두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각자의 능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구조 사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구조는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바로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마음 구조 5번의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마음 구조 5번은 저장식을 관통한 자각의 모습입니다. 자각 능력이 극도로 확대가 되어서 마침내 저장식을 관통함으로써 저장식의 영향권에 있던 오감 각식의 나머지 부분도 자각에 병합이 됩니다. 따라서 저장식과 의식, 오감 각식 모두 더 이상 무지에 가려있지 않고 각성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가, 그러니까 이 참나가 모든 것을 관통하고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무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마음구조 5번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더 발전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마지막으로 마음구조 6번인데요. 네, 여러분. 마음구조 6번째는 붓다의 마음입니다. 바로 깨닫는 것이죠. 경험의 주체와 경험의 대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아는 자와 알려지는 자의 주객 대립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작동 또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우주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주와 자아의 경계가 없어진 마음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과 알아차림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자연과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붓다의 마음 구조라고 치유하는 유식읽기 책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작지는 경험에 의해서 쌓여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마음구조 5번을 참고해보면요. 아직 의식과 자아의식과 무의식이 존재를 합니다. 오감도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있는 나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하고 있는 나로서 모든 지혜를 알게 되는 그 상태가 성소작지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쌓여지는 지혜를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묘관찰지는요.
모든 사물의 모양을 관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남을 교화하여 의혹을 끊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등성지는 모든 법이 평등하며 자타가 평등함을 깨닫는 지혜이다. 유루의 제7식을 전환시켜 얻으며 이로써 대비심을 일으킨다. 대자대비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법이 평등하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게 되고, 그 괴로움이 자기 중심성에서 일어나면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대원경지는요, 큰 거울에 삼라완상을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가 대원경지입니다. 원만하면서도 분명한 지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저장식의 무의식을 모두 알고 나면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한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원만해지고 분명해지는 지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알미 생기고 분명한 지혜가 생기는 그 상태가 다 깨달았다고 해서 붓다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6번째 마음 구조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음 구조 1은 중생의 마음, 마음 구조 2는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낸 마음, 마음 구조 3은 의식을 관통한 자각의 마음, 마음 구조 4는 자아의식을 관통한 자각의 마음, 마음 구조 5는 저장식을 관통한 자각의 마음, 마음 구조 6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알고 있는 지혜로 바뀌는 붓다의 마음. 그래서 우주와 완전히 하나가 된 그 상태, 우주와 자아의 경계가 없어진 마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마음 구조를 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차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했을 때 막연히 광범위한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 구조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광범위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나의 느낌과 정서인 의식과 그리고 나의 생각들, 가치관, 선입견, 이런 것들, 계산,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자아의식과 그리고 기억과 경험들의 존재들로 인해서 저장되어져 있는 나의 무의식, 이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인식하고 알아차림 하는 것들로 대폭 줄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가장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에 가까운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정서, 나의 기분,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자각과 가깝다는 것을 이 구조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나의 감정, 느낌, 기분,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깊이 들어가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 선입견,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나의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겼나? 나의 무의식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무의식은 나의 어떤 기억들이나 경험들로 인해서 쌓이게 되고, 그 무의식을 우리가 모르면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는 것들은 사실 경험을 하게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괴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경험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자각이 확장되어져 가고
때로는 나의 의식을 알아차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식과 자아의식을 알아차릴 때도 있고, 때로는 무의식까지도 알아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면 붓다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붓다의 마음이 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라고 자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각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호흡이 어떠한지 아예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중생의 마음에 가깝고요. 나의 호흡이 거칠어지는구나, 답답해지는구나, 뚝뚝 끊기는구나 하고 호흡을 알아차리게 됐을 때는 나의 느낌, 감정, 생각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자각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알아차림은 나의 호흡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 자아의식, 무의식을 전부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알아차림을 늘려나가시다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윤회를 하지만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또 윤회를 해가면서 이 알아차림의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붓다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마음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쯤 되면은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타가 평등하다는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 남을 교화한다고 했잖아요.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승불교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함께 도와주면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지혜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마음의 수행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상고 무아이며 또 전환하기입니다. 무상고 무아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흩어지는데 그 변화하고 흩어지는 무상함을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움이 생기고, 또 그 괴로움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로 인해서 무아인 것을 자아라고 착각하면서 괴로움, 번뇌에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나 번뇌가 올 때 그 번뇌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방법이 바로 바람일로 전환하는 것, 원으로 전환하는 것, 욕심이 아니라 원으로 가는 것이죠. 발언, 소원, 희망 이런 것들로 전환하기를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얼만큼 집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괴로움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시면서 끊임없이 전환하고 연습하고, 또 괴로워지면 또 찾아보고 알아차리고 전환하고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몰입을 하는 대상, 이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몰입은 무엇일까요? 마음 집중, 마음 챙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상을 관찰하시면서 알아차림을 하시고 이것을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을 집중하고 챙겨서 보면 그 대상하고 관찰하는 것은 아까 마음의 구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관찰하시면서 알아차리고 무엇으로 전환할까요? 바로 참나입니다. 이 참나는 바로 관찰자입니다. 관찰자는 자각이고요. 이 자각은 암,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을 늘려나가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 수행인 것이죠. 어떻게 오늘 좀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더 추가로 말씀해주고 싶으신 좋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곧 전환이고요. 그 전환을 하면서 참나를 깨우고 자각을 늘려가시는, 그래서 완전한 극복이 아니라 초월을 하시는 그런 매 순간들이 되시고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숨도 편안하신 그런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